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리듀서, 싫어도 왜 쓰는지는 알아야겠죠?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썸네일을 보면 해리포터가 디멘터를 향해 힘차게 익스펙트 패트로늄이라고 테마의식을 거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리액트 상태관리 툴로 보통 리덕스를 맨 처음 공부하다 보니 리듀서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꺼려함이 항상 저희 마음속에 내재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리듀서, 리덕스 뿐만이 아니라 리액트의 인터널 스테이트 툴인 유즈 리듀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리듀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듀서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리듀서를 사용할 때 필요한 액션과 디스패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컴포넌트에서 관리하는 상태와 이벤트 핸들러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느 순간 상태 관리를 하는 거가 벅차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상태 변화 로직을 컴포넌트 외부에 선언하고 따로 관리하면 좀 더 쉽게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리듀서를 통해서 이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컴포넌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면접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가독성이 좋아야지 좋은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좋은 코드는 어떤 코드인가요?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다른 팀원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와 동일한 맥락이죠. 다음 코드를 보면요, 이 컴포넌트는 한눈에 어떻게 상태 변화가 진행되는지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서 선언된 이 tasks라고 하는 상태가 settasks라고 하는 세터 함수를 통해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settask는 3개의 이벤트 핸들러에 나눠서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 어떻게 상태가 업데이트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만약 이 이벤트 핸들러 3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지금 하나의 상태에서 3개가 쓰였죠? 만약 2개의 상태라면, 3개의 상태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벤트 핸들러 내부를 정말 스크롤을 위아래로 열심히 움직이면서 각 로직을 살펴봐야지 상태의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핸들 애드 태스크에서는 스프레이드 오퍼레이트를 쓰고요, 핸들 딜리트 태스크에서는 필터, 그리고 핸들 체인지 태스크에서는 맵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체크박스와 에디 딜리트 그리고 에드가 있는 요 컴포넌트가 약간 지저분하게 상태 관리를 하게끔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I 표시나 기능이 위 폼에서 하나가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또 다른 이벤트 핸들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 형식의 태스크를 다루는 로직 자체가 컴포넌트 전반에 넓게 자리 잡을 것이에요. 태스크를 다루는 로직만 따로 컴포넌트 밖에서 관리한다면 마치 우리가 원하는 로직과 상태 업데이트를 기존에 봤던 코드에서 마치 모래 속에서 바늘 찾기처럼 스크롤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찾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로 중점적인 상태 관련 로직만 외부에서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로직을 컴포넌트 밖에서 관리한다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상태 로직 자체가 컴포넌트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자체를 컴포넌트 외부에서 있는 어떤 함수가 담당한다. 그래서 어느 의미 separation of concern을 달성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듀서는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수예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리듀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스패치와 액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자, 리덕스를 배우면서 숱하게 들었던 디스패치와 액션,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아래에 이제 도식과 그리고 제가 비유법을 사용해서 조금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리듀서는 최종적으로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액션과 디스패치를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디스패치와 액션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스테이트를 가기 가장 초입 부분에 있죠. 총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액션과 디스패치가 이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션의 디스패치한테 화살표를 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코드로 보면 기존에 있었던 핸들 애드 태스크 이 함수에서는 set 태스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코드가 작성되었다면, 디스패치를 사용하는 코드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이 보면 내부에는 타입이라는 키 밸류 페어와 함께 이제 id 텍스트라고 하는 값이 기존에 있었던 set 태스크 함수 내부에서 사용됐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패치는 딱 보니까 액션이라는 객체를 인자로 받아요. 근데 이 액션이라는 객체는요, 특별한 객체가 아니에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일반 객체입니다. 오브젝트 리터럴 형식으로 쓰여진 객체입니다. 그래서 핸들 태스크가 아닌 핸들 딜리트 태스크를 다시 디스패치로 나타낸다면요, 다음과 같이 디스패치 내부에 액션 오브젝트라고 하는 일반 객체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액션과 디스패치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데 디스패치가 액션을 포함하는 형태로 되어 있구나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액션을 작성하는 데는 약간의 컨벤션이 있어요. 엄격한 규칙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타입이라는 키에 액션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요. 그래서 위에서 딜리트를 위해 디스패치의 인자로 전달된 액션은 딜리티드라고 하는 정보를 타입 키 값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패치 함수가 호출된다. 그러면 이 디스패치는 안에 액션이라고 하는 총알을 담고 리듀서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권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앞서 봤던 요 도식화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네, 디스패치가 방아쇠고 액션이 총알이죠. 그래서 액션이라는 총알을 디스패치 안에다가 넣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어디에? 리듀서에. 그죠? 자, 그럼 이제 리듀서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곧 알아볼 리듀서는요, 이 리액트의 내부에서는 use reducer라고 하는 API로 이제 선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알아봤던 디스패치는 use reducer 안에 리듀서를 넣으면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리턴되는 요 두 번째 인덱스 값으로 참조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만나볼 최종 산출물인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인덱스 값으로 알아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스테이트와 setState가 반환되는 useState와 굉장히 유사한 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액션과 디스패치를 사용해서 이벤트 핸들러의 내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뭐 맵이나 필터가 같은 함수들이 전부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리듀서로 총알을 쐈습니다. 자, 리듀서는 핀볼 게임판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여러가지 알록달록한 핀들이 핀볼 게임판에 박혀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 이 게임은 옛날 윈도우 98 컴퓨터에서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핀볼에 설치되어 있는 핀에 따라서 볼이 목적지로 굴러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개발자니까 이 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이 떨어지게끔 잘 이제 설치해 놓으면 되겠죠. 우리는 이 핀을 조건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핀볼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your reducer라고 하는 리듀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작성할 태스크 리듀서의 태스크 리듀서로 이름을 바꿔서 명명했습니다. 자, 이제 조건문을 넣어서 핀을 세워볼 텐데요, 앞서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 작성됐던 맵이나 필터 그리고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들이 다 이 안에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태스크 리듀서는 그냥 일반 함수기 때문에요, 컴포넌트 외부에서 선언되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항상 첫 번째 인자 값으로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상태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독립적으로 선언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함수가 호출될 때는 항상 컴포넌트 내부에서 사용되는 상태 값이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 값으로 받아봐서 이 조건문 내부에서 참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외부 최상위 레벨 수준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거를 컴포넌트 내부에서 쓰였다면 들여쓰기가 뭐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더 돼야 될 텐데 들여쓰기도 적게 되고 우리가 로직을 어디다가 작성했는지 스크롤을 위아래로 움직일 필요 없이 항상 이 태스크 리듀서 내부만 살펴보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이 리턴되는 것은 이 리듀서에서 산출되는 이 스테이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액션에서 출발해서 리듀서를 거쳐서 최종 상태 업데이트까지 완료되었어요. 자, 액션은 총알, 디스패치는 방아쇠, 그리고 리듀서는 핀볼, 그리고 스테이트는 우리가 설치해놓은 조건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핀볼의 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리덕스를 다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리듀서는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작성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if else 문으로 작성이 됐어요. 그래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도요, 스위치 케이스 문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if else 문을 써도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 스위치 케이스 문을 권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케이스 문이 블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 자체를 다른 변수에서 참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텍스트 분리가 확실하게 돼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사용한다. 그리고 가독성도 if else 문보다 더 낮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발자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본 이 리듀서는 자바스크립트의 마치 어레이의 리듀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리듀서는 어쩌다가 이름이 리듀서가 됐나 이제 보면 자, 어레이 프로토타입 리듀스의 인자에 우리가 아까 작성했었던 요 리듀서를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이제 실제로 돌려봤습니다. 리듀스 함수를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실제로 이 리듀서를 유즈 리듀서를 통해서 만들었던 이제 디스패치 했었던 그 상태값이 자, 요 함수를 리듀스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낸 상태값과 동일함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즉 배열 형식의 인자, 이 액션 값들을 이제 리듀스 함수에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서 하나의 축적된 값으로 뽑는 방식이 이제 여러 액션을 우리가 앞서 만들었었던 태스크 리듀서에 디스패치하고 이제 축적된 최종 상태 값을 뽑아내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리듀서라고 명명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어레이 프로토타입 리듀스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는 함수를 우리는 원래 리듀서라고 부릅니다. 리듀스에 들어가는 함수니까 리듀서죠. 근데 이 리듀서는 축적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이 우리가 유즈 리듀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상태를 이제 가공할 때 쓰이는 그런 리듀서가 하는 역할과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리듀서라고 명명하게 됐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리듀서는 일반 함수다. 다만 작성했을 때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듀서는 순수 함수로 작성이 되어야 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리듀서 뿐만 아니라 유즈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유즈 스테이트는 내부에 셋 스테이트를 할 때 이제 일반 변수, 뭐 일반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제 콜백 함수도 넣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내부에서는 사이드 이펙트를 불러일으키는 로직이 작성되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디스패치가 된 이후에 리렌더링이 되고 이제 렌더링 도중에 QSIN 액션이 리듀서에서 사용이 되어요. 즉 리듀서가 렌더링 도중에 실행되기 때문에요. 이제 렌더링 도중에 네트워크 통신을 통한 리스폰스를 가지고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등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일으켜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리듀서에서 준수해야 되는 것은 리듀서에서 다루는 상태들은 이뮤터블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네, 이것은 리액트에서 다루는 상태들이 이뮤터블하게 다뤄줘야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리듀서를 실제로 사용한 실제 최종 코드를 한번 보면요, 기존에 setState를 했던 부분들이 다 디스패치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벤트 핸들러들은 결국 총알을 당길 뿐이다. 이 메타 정보를 담은 이 총알을 디스패치라고 하는 이 총에 넣어서 이 방아쇠를 당길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리듀서 자체가 이 컴포넌트 외부에 따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 태스크 리듀서는요, 컴포넌트랑 전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컴포넌트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에 따로 독립적으로 작성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이건 저희가 많이 쓰는 인터널 스테이트 툴인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리듀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사이즈입니다. 유즈 스테이트는 컴포넌트 상단 부분에 한 번만 선언하면 되는 반면에 유즈 리듀서는 이제 리듀서와 액션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되게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지적받아 왔습니다만, 다만 많은 이벤트 리스너가 상태의 업데이트를 책임지는 앞서 봤었던 컴포넌트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즈 리듀서의 사용이 로직 코드를 폭넓게 퍼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게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독성도 동일한 맥락으로요, 상태 업데이트를 책임지는 여러 함수가 존재한다면 유즈 리듀서를 통해 가독성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로직 업데이트 하는 함수가 따로 존재하고 우리는 상태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함수만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는 디버깅입니다. 우리는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상태 업데이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디버깅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유즈 리듀서를 사용하는 경우 리듀서 자체가 함수기 때문에 이제 내부 액션에 대해서 어떤 흐름으로 호출이 되고 어떤 흐름으로 실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콘솔 로그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테스팅입니다. 이제 리듀서 로직 컴포넌트에 종속적이지 않고 별도 파일에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리듀서 자체가 순수 함수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용이합니다. 네, 오늘은 리듀서와 액션 그리고 디스패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짧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같이 본 내용은 리액트 영문 공식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 제 블로그 하단에 남겨놓은 이 링크를 통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안녕.